뭐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새 아파트 잘 팔리면 건설사들은 돈 벌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멀뚱하다고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규제가 주택, 사업, 부동산 시장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책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번 정책의 독특한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내용보다도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또 지속되면서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 정책은 한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새로 규제 지역에 넣으면서 일종의 투기나 투자 수요를 좀 규제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즘에 어떤 게 유행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집을 사실 때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현재 전세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전세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요. 그런 전세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3억 원 이상 매입하는 걸 규제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대출 규제가 또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30대가 지금 굉장히 수요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30대가 특징이 있죠. 30대가 왜 이런 주요한 소비자, 수요 계층이 됐냐면 30대가 집이 가장 없죠. 그렇죠. 가장 집이 없으니까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데 가장 소외됐었어요. 한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동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 유통시장의 집값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받았어요. 청약가점이 낮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죠. 네, 사회 그렇죠. 경험에 네, 네, 그래서 요즘 워낙 새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잘 팔리고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 30대가 집을 매수하기 되게 힘든 구조로 점점 갔었다. 그런 과정을 못 버티고 분출되는 수요가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가 올랐고 중저가 아파트, 상대적으로 고가급 아파트보다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거예요. 30대가 살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변화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수요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우리가 사실은 예상치 못했다고 봐야 되나? 뭐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고 할까요? 이런 수요가? 그렇죠. 예상보다 사실은 제가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굉장히 이게 거셌고, 저는 이게 30대의 분노라고 생각해요. 아, 좋은 표현인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지금은 시장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집을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수요는 아닙니다. 그럼요. 투자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뛰어든 거예요. 투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나 가격 이런 거 상관없이 대출 가능이라지 오를 아파트, 그동안 가격 안 오른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거든요. 투자 수요. 분노의 그러니까. 투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주식 시장화 된 거죠. 그렇지. 주택 시장이.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장에도 항상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수요들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시장의 변곡점을 일으키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끝물? 그럴 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의 어떤 변화를 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30대는 사는데 다주택자는 팔고요. 그렇죠. 법인은 팔고 있어요.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들 매도 물량이 증가했거든요. 물론 이번 규제에 법인 규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부터 팔고 있었어요. 아, 그 법인 규제 나오기 전부터. 이런 법인을 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파는데 그동안 한 번도 주택을 매수한 경험이 없고 시장에 대해서 소외받았던 새로운 수요층이 들어와서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건 사실 저희가 좀 고민해 볼 지점이죠.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네요. 시장 변화에 따라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기업 가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주택 시장의 변화에서 눈여겨보실 지점이요. 유통시장 거래도 사실 활발하지 못하고 뭐 가격은 오르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유통시장 규제를 하잖아요. 대출 규제라든가 정부 규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실제로 실거주자들이라든가 수요자들이 유통시장 말고 분양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낮고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가 너무 잘 팔립니다. 만드는 족족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뭐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면 그렇게 올해도 사실은 지난해 대비해서 분양 물량이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예정인데요. 새 아파트 잘 팔리면 그 새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은 돈 벌 거 아니에요.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로 이익도 증가하고 개선될 수 있는데 투자들 지금 주식시장을 볼 때 투자자들은 주택 규제만 보시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일종의 건설회사들의 청산 가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현금 그대로 청산할 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출채권 제가 뭐 할인해줘서 이렇게 청산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현재 시장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똑같아요. 오,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0.07배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회사가 나 이제부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청산해. 그럼 청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대형 그 건설사. 수준까지 와 있다. 네, 대형 건설사들 기준으로. 그래서 매수 시점인데요. 그래서 좀 여러분 고민해야 할 지점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향후로 주택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선별해서 그리고 새 아파트는 당분간 지속 호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의 궁금증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대형 건설사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주택 사업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청산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싸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주가가 오르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어야죠. 아무리 싼 주식 많죠 뭐. 싼 것도 싼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사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성장이 어떤 성장이냐? 주택사업 성장. 그런데 재밌는 게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전국에서 지금 한 30만에서 40만 사이로 아파트 분양이 매년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브랜드 아파트 대형 건설사들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장 기자님? 대표적인 브랜드 한 서너 개가 차지하는 비중, 시장 MS, 점유율. 신규 아파트 판매량에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 말고 내수 산업 중에서 맥주, 소주 이런 MS가 대형 MS가 거의 뭐 60, 7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대형 건설사도 그러면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퀴즈를 내신 의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낮아도 어느 정도? 대형 건설사들 비중이 한 3분의 1은 되는 거 아닌가요? 한 30%. 30%? 근데 최근 20년간 평균을 하면 1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야 이거 맨날 뭐 대형 건설사들 아파트만 올라와 브랜드만 올라와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 건설사 MS가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하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성장을 하는데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MS가 확대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 MS.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7%가 예를 들어서 한 3, 4년 후에 40%가 되면 두 배, 갑자기 두배 넘는 두 배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이 3, 4년 후에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럼 성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시장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의 MS가 확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세요?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래서 훨씬 더 잘 팔리니까 MS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주택 공급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그냥 땅에다가 짓는 방식이 아파트 공급 방식이 많았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장 기자님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설사한테 짓게 하겠습니까? 잘 팔릴 건설사를 선택해야죠.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죠. 싸게? 싸게.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싸게 짓는 건설사만 찾아요. 그럼 싼 건설사가 당연히 이제 브랜드가 좀 떨어지고. 그렇죠. 중형 건설사들이나 소형 건설사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주택 공급 방식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땅이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묶여 있으니까. 혹은 이런 뭐 돈이 필요한 개발 사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하는데 누구한테 표 주실 겁니까? 땅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코스트보다도 브랜드를 더 중요하게 생기고 그래서 재건축에서 훨씬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향후로 공급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대형건설사 MX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MX를 확대하는 회사 조건은 첫 번째는 당연히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어쨌든 브랜드라든지 경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브랜드 좋은 회사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을 내가 투자하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종의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회사를 찾아보면 제가 볼 때 GS건설하고 대림산업이 월등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그렇죠. 이 회사들이 향후 3, 4년 후에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MS를 확대할 수 있으면 지금 건설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성장 니네 못할 거야 해소될 수 있고 그러면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연구원님 논리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 있는 지표라든가 뭐 어떤 이벤트 그런 걸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그 논리에 부응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일단 회사들이 매년 분양 물량이 증가할 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들이 요즘 주택사업 MS를 확대하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브랜드도 더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재밌게 작은 회사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성 회사죠. 오,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사업도 해보겠다. 아, 예전에는 안 했던 건데 주택 사업인데. 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자이 S&D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게 중형 주택 사업도 해보고. 근데 이게 100% 연결 회사거든요. 오케이. 연결 회사거든요. 매출 이익이 그러니까 다 잡히는 거고. 인식되는 거죠. 또 하나 대형 건설사들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주택 개발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택 분양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뭐냐면 건설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허가 기간도 길게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택 분양의 주택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 필수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지금 자산운용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공시 상황들을 잘 보고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추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성도 크고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일종의 수혜가 되는 회사들은 뭐 급등하고 있고 가치가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종은 철저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를 좀 생각하시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최근에 굉장히 손바뀜이 많았는지 뭐 전세 물량인지 그건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너무 많아요. 공사장 같아요. 저희 아파트 단지는. 그 수요가 굉장해요. 엄청나죠. 예, 어떻습니까? 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가격이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과거에는 집값의 10%를 들였어야 돼요. 근데 지금 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건 이제 공사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야 내가 이렇게 비싼 집 사는데 고치자 이런 게 말되네요. 예, 말돼요. 이게 되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뭐냐면 큰 흐름상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해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노후주택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특히 20년 이상 된. 저희 아파트 20년 이상 된. 그래서 특히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20년, 30년 이런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가구를 사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집을 고쳐야죠. 근데 재건축을 기다릴 수는 있는데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없애서 새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분양해서 공사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노후는 노후 아파트인데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용적률을 안 올려주는 한. 그럼 이제 집을 고쳐야죠. 그런 집들은 노후화 될수록.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심리적 부담이 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혜주 있겠네요. 그럼요. 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샘이죠. 특히 한샘은 뭐랄까요? 전략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최근에 이 회사가 리하우스라는 인테리어를 전담으로 하는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장의 변화하고 딱 맞춰진 거죠. 타이밍이. 그 전략이. 그러면서 지금 리하우스 매장 수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샘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보면 역시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희가 소비자 그 불만을 조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위권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거의 1, 2등 하는 게 장이 서비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 자기가 보기에 한 건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 근데 많이 그분들 막 낸다고 엄청 노력하시죠. 근데 수수료 받으시니까 그때 불만이. 여기 상위권에 꼭 들어간 게 인테리어예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하다가 뭐냐면 갑자기 이거 더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모님. 막 이러니까 돈 더 들어가고 갑자기 공사기간 뭐 일주일 증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충격적이죠. 인테리어 맡겨놨더니 이 안에다가요 쓰레기를 넣는 거예요. 안 보이게. 폐기물을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데 충격적.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대형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확대가 특히 한샘 회사가 퍼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